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의 철강 제품 수입 규제 강화 정책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어 국내 철강업계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최근 유럽연합이 국내 철강제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는데 지난 2014년 국내 철강 제품에 대해 44%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보호주의 기조에 맞춰 다시금 장벽을 높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국GM노조가 올해 임금을 동결하고 2017년도 성과급을 받지 않는 내용의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안을 마련했습니다. 노조는 대신 사측의 군산공장 폐쇄 철회, 장기발전 전망 제시를 통한 조합원 고용 생존권 보호, 산업은행과의 경영실태 조사 공개,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이행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노조 집행부는 교섭안을 사측에 전달하고 교섭 시기를 조율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 보복으로 대부분 현지 점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중국 롯데마트 매각이 1년 만에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롯데에 따르면 중국 유통기업인 리칭그룹이 지난해 9월부터 매각을 추진 중인 중국 롯데마트 점포 70여 개에 대해 현장 세부 실사를 벌이고 있는데 특정 기업이 현장 실사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광화문 사옥 매각에 이어 CJ 대한통운 주식 처분에 나섰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보유 중인 CJ 대한통운 주식 73만 8,427주를 935억 원에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 처분 이유에 대해서는 아시아나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비핵심 자산 매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덕입니다. 금요일장이고요. 오늘장 다시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양시장 모두 빠지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했는데 하락 전환됐고 여전히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양시장 목은 0.3% 정도의 하락인데 일단은 미국 증시가 간밤에 흔들렸던 게 가장 큰 낙폭의 원인으로 굳이 뽑자면 지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여전히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미국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시장도 같이 흔들린다라는 측면인 건데 거래소부터 보자면 전기 전자 업종부터 운송장비 업종까지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 이들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조금 흔들거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개별 종목 이슈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롯데쇼핑, 롯데마트 매각이 어느 정도 가시성이 보인다라는 측면 그리고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은 지금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자면 마찬가지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혼조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개별 종목 이슈로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단은 오늘 금요일 시장은 이렇게 뚜렷한 상승 모멘텀 없이 흘러가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효율적인 마무리 해봐야 될 거고요. 다음 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글로벌 이슈 기조가 조금은 변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에서 대북 아무래도 북한 쪽의 정책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으로 보호무역 리스크가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에는 오늘장 마무리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러한 글로벌 이슈들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하나하나 담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말씀드린 대로 10포인트 안쪽의 하락입니다. 한 지금 6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248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27% 하락, 일중 흐름들 체크 바로 해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는 좀 보합권 수준이었습니다. 2494포인트 그리고 상승 출발하기도 했는데 이후에 바로 상승폭 내주면서 2470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현재 2480선은 회복하면서 다시금 조금씩 반등의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보합권까지는 한 7포인트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오늘은 또 정반대로 외국인 기관은 팔고 개인이 삽니다. 개인이 821억 원 사고요. 기관이 189억 원 팔고 외국인도 473억 원 팔고 있습니다. 기관 주체 가운데 역시나 연기금이 오늘도 82억 원 정도 순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말씀드린 대로 전기전자 업종, 운송장비 업종들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특히나 현대차 어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전환 방침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지금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종목 자체가 오늘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만이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는 반등이 나옵니다. 그동안의 낙폭이 워낙에 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 LG화학과 네이버가 2%씩 각각 빠져내려가고요. KB금융도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부터 신한지주까지 여기는 전체적으로 빨간불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오늘 수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쪽에 대규모 수주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 우상향하고 있고요. 삼성생명, 현대모비스, SK, 신한지주까지 전체적으로 소폭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하락하다가 지금 상승 반전이 됐고요. 892.09포인트의 거래가 됩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를 해볼 텐데 말씀드린 대로 장 초반에 889포인트까지 밀렸다가 이후에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 이곳에선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339억 원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251억 원 삽니다. 기관만 매도하는데요. 441억 원 매도. 그 가운데는 금융투자가 306억 원으로 가장 많은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바로 짚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지금 상승 전환했고요. 바이로메드도 소폭 상승합니다. 메디톡스, CJNM은 2%대 0.86%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혼조세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처셀이 오늘 15% 또 급등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합니다. 시가총액 6위까지 지금 껑충 뛰어오른 모습 보여줍니다. 티슈진 1.2% 밀리고요. 셀트리온제약, 펄어비스 소폭씩 상승합니다. 포스코캠텍 2% 정도의 하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 휴젤, 코미팜은 빠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보합이고요. 컴투스가 며칠 동안 숨고르기 하다가 오늘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9% 정도 상승하면서 18만원 향해 컴투스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시각 원달러 환율은 2원 80전 상승하면서 1068원 20전대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장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주 내내 비슷한 이슈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수 상단을 좀 제한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보호무역 정책에 따른 그런 불확실성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행정명령 서명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가 유럽 쪽에서 보복 관세 가능성, 그리고 중국에 대한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쪽에서 관세를 부여하는 부분,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는 게 이런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당장 다음 주 한 23일부터 철강이랑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 행정명령이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국이 이 행정명령에서 예외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뒀었는데 그게 잘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호주랑 캐나다, 멕시코 외에는 지금 예외 조항을 받은 국가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국이라든가 유럽 그리고 일본 쪽에서의 보복 대응 가능성이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좀 시장의 상단을 제한하는 그런 요소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행정명령 말고도요. 다음 주는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
통신, 중국 통신, 그리고 중국 IT 업종, 그리고 중국 가전제품에 관해서 보복 관세를 부여하겠다라는 부분도 좀 예고를 했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다음 주까지도 이 무역 전쟁 촉발 우려가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조금 긍정적인 뉴스는 다만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게리 콘 후임으로 지명된 사람이 레리 커들러라는 국가경제위원장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자유무역에 대한 옹호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조금 더 한숨 놓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새로 지명된 후임이 무역 전쟁을 옹호하는 입장이었다면은 피터 나바로랑 윌버 로스와 함께 전체적인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은 조금 더 매파적으로 기울 수 있다라는 우려를 어느 정도 잠재시켜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내각에 대한 이런 지명은 오히려 한국 주식 시장에는 조금 더 우호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이제 렉스 틸러슨 후임으로 지명된 CIA 국장 마이크 폼페오 같은 경우에도 매파적인 성향이라서 조금 오히려 남과 북 정상회담에 있어서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 CIA라는 단체 자체가 남북 정상회담에 굉장히 연결시켜주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단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 CIA 국장이 후임을 잇는다는 것 자체가 남북 협상에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트럼프 내각 변동은 오히려 한국 주식시장에는 기회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회 요인들까지 지금 짚어주시면서 긍정적 이슈, 부정적 이슈 하나씩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앞으로 향후 전략들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그리고 영향력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번 주 그리고 오늘까지도 시장의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이 보호무역 정책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요소는 아니고요. 조금 더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다음 주까지도 이에 대한 실마리를 좀 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무역 전쟁 우려는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상존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무역 전쟁 외에도 다음 주에 예정된 큰 이벤트는 아무래도 3월 FOMC 회의인데요. 여기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나 이제 점도표 상향이라든가 아니면 제롬 파월 의원의 어떠한 발언이 있을지가 이제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른 시장은 관망 심리가 좀 짙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점도표 상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결국에는 경제 지표를 좀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2월 임금 상승률이 1월 서프라이즈 이후에 조금 둔화된 점, 그리고 CPI 같은 경우도 2.1에서 2.2%로 올라왔지만 코어 CPI 같은 경우는 1.8%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는 점에서 점도표가 크게 상향 조정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점도표라는 건 레인지로 좀 발표가 되는데 레인지 자체 상단이 좀 올라갈 수는 있으나 그 중앙값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그런 충격을 줄 만한 이벤트로는 작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오히려 관망심리 이후에는 시장이 조금 더 안도하는 안도랠리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1분기 실적이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 중심으로 좀 관심이 쏠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을 전략을 좀 가져본다면은 결국에는 이 대외 변수가 다음 주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외 변수에서는 조금 자유로운 업종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업종이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보 협정이 있기 때문에 무관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무역 정책이 좀 자유롭고요. 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기에는 당연히 이미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고요. 범중국 관련 소비주 같은 경우는 이런 대외 변수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반도체라든가 은행, 범중국 관련 소비주 중심으로 좀
투자 전략을 길게 해서 가지고 가는 매수 전략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투자 전략들까지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G2 간의 무역전쟁이 지금 현실화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미국이 지금 중국한테 이게 선제 공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중국에서 나오는 IT 제품들, 통신기기에 대해서 관세부가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중국한테만 유독 이렇게 더 가혹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그 작년에 대중국 무역 적자가 3,752억 달러로 늘어난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무역 적자 확대를 원치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7일부터 3월 3일까지 5일간 미국을 방문했던 그 시진핑이 그 경제 브레인 류헤에게 대미 무역 흑자를 1,000억 달러를 줄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시정책을 내놓지를 않자 잇따라 강경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그 불법 복제 제품이 전기 제품이라든지 통신기기 쪽에 워낙 많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로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또 이야기를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역 적자를 큰 폭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의류나 장난감, 가구 같은 일반 소비재까지도 포함시켜서 관세를 부과해서 한 600억 달러 정도가 수입 관세가 돼야지만 중국이 서둘러서 획기적인 무역 흑자 축소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 보면서 강경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앞으로 며칠 내내 그 중국이 획기적인 그 무역 흑자 축소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600억 달러의 수입 관세 폭탄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뭐 무역 적자, 대중무역 적자 규모가 적었던 게 단순히 올해만은 아닐 것 같은데 올 들어서 유독 더 심하게 나오고 있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나요?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고용 창출이 가장 중요한데요. 하지만 세제 개혁이라든지 관세 인상만으로는 단기간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못 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조업의 그 공동화 현상 원인은 수입 제품, 특히 중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됐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100일계 새로운 대화 틀을 마련해 놓고서 민간 교류까지 확대시키는 협상안을 도출했지만 오히려 중국과의 그 무역 적자만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가시적인 무역 적자를 축소시키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국의 중국과 관련된 무역 적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전자나 과학기계, 섬유, 의류, 피혁뿐만 아니라 일반 기계까지 고율에 부과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보고 있고요. 이 때문에 철강이라든지 태양광 패널에 이어서 다양한 산업까지 앞으로 수입을 줄이려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좀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있다라고 지금 짚어주셨는데 그 부분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미 무역 적자 규모를 지금 줄여 나가겠다. 결국에 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미 무역 흑자를 1,000억 달러 줄이라고 하면은 당장 미국 수출이 27% 정도 줄여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 2만 한 6천 개
기업이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원부자재나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했어요. 중국에 있는 생산 공장에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이런 부가가치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수출이 감소하면은 다른 나라보다도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무역 장벽을 쌓는다고 했을 경우에 주력 수출품 3대 품목에서만 무려 150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수출 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원부자재,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이 타격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국내 생산은 최대한 60억 달러까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전자나 광학기계와 관련해서 23억 달러 정도의 국내 생산이 감소하게 되고요. 다음은 화학제품, 범용기계 순으로 일본이나 대만, 미국, 독일보다도 우리가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옵니다. 일단은 우리의 피해도 어느 정도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겁니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중국도 가만히 있을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도 지금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구체적인 맞대응 카드가 나올까요? 네, 중국 상무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보호주의 정책을 채택을 했을 경우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벌써 미국 그 투자회사인 그 블랙스톤에 대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로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농산물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이 약속한 2,530억 달러의 투자나 구매 계획을 축소하는 문제, 그리고 10년간 진행되었던 미중 전략 경제 대화도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이라는 코멘트들을 미국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4월달 환율 조작 보고서에 중국을 지정하는 문제도 있겠고요. 또한 중국 은행들에 대해서 돈세탁 방지책 결함을 들어서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실 채권 문제로 중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조치와 같은 다양한 보복 조치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통상 부분에서는 중국의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문제를 들어서 WTO에 제소하는 아주 다양한 압박 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형식상으로나마 미국과의 그 무역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 수출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통상막찰이 이런 식으로 G2 간에 심화가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먼저 전쟁을 건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에도 지금 직격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미국은 어느 정도 경제 피해가 올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이 저부가가치 소비재들이 주안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중국에 수출하는 미국 제품들 보면 항공기나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 자본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상호 보완적인 경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미 수출의 43%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통상 마찰이 더 깊어지면은 미미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과감하게 수출을 줄이지 않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품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시차를 두고서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기 하락 위험까지도 닥치게 되는데요.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은 세계 경제에도 가장 큰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 확장의 1등 공신은 반도체와 같은 IT, 디지털 제품들이었는데요. 이들 제품들 같은 경우는 공급망이 세계적으로 분업화되고 있고 상호 의존 관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나 디지털 제품에 회로를 설계한다면 일본은 검사 장비에서 우위를 보고 있고요. 한국은 IC 반도체 디바이스 부분, 중국은 최종 조립 제품을 생산하는 역할을 분담해왔기 때문에 디지털과 관련된 수요나 생산 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아무래도 반도체라든지 정보기술과 관련된 하이테크 기업들이 미국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 악화, 또 전 세계 주가 하락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쪽 여쭤봤잖아요, 피해를. G2 국가 중에 이제 뭐 어느 국가가 더 피해를 크게 볼지는 사실은 격돌해야 하는 거겠지만 중국 경제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게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랜드 연구소가 계속 그 자료를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 G2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미국의 그 반중국 정서가 확산이 된다면 탈중국 기업이 늘어나게 되고요. 또 외국인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M&A도 난관에 부딪히면 중국 같은 경우는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을 구하지 못해서 GDP는 최소 0.6%포인트 감소하게 되고요. 또한 외교나 안보 측면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커지게 됐을 경우에는 뭐 통상 마찰로 이어지고요. 중국도 민족주의 목소리가 크게 늘어나면서 외국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계속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서방 국가들의 중국 때리기도 같은 수준에 올라가면 중국의 GDP는 추가로 1% 정도가 하락하게 되고요. 이런 그 걱정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 금융 부분에 숨겨진 부실채권이 수면 위로 또 부상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중국의 GDP는 0.5% 정도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주가 하락뿐만 아니라 경기 위축, 그리고 중국도 2차 차이나 쇼크로 인해서 그 경기 위축, 그리고 세계 경기의 위축이라는 이런 그 악순환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주한미군 철수 올라와 있습니다. 백악관 쪽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게 나온 쪽을 자세히 보니까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 중에 통상 문제를 지금 주한미군 주둔 문제하고 지금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통상 정책에서 굉장히 강경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협상이 지금 쉽지가 않은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저희가 듣고 있는데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윌버로스 사무장관이라든지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에게 한미 FTA 협상의 최우선 사항은 2012년 FTA 발효 당시로 무역 적자를 돌리는 것이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 가능한 재협상만이 미국의 승리라고 규정을 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경파가 주도가 되고 있는 그 백악관에서는 아무래도 계속 강경 발언을 쏟아낼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원하는 것은 무역 적자의 86%를 차지하는 자동차 부분의 무역 역자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우리한테 대폭 양보를 받아들여야 되지만 우리 측에서는 후세에게 부담을 주는 FTA와 관련해서는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펼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1980년대식 일본에 대한 관리 무역 정책으로 회귀하려는 그런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고민도 점점 깊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 핫했던 이슈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릴 텐데요. 2부에서는 오늘도 수익률 대결이 펼쳐집니다.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누적 수익률 대결해보는 시간 슈퍼 듀오 매치 2부에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